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이런 물건 입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폐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더 낙찰TV의 김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나 해외여행을 가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쉬고 계시나 늘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 때문에 오늘의 영상이 있는 거니까 처음에 보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배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이고 토지 면적은 102평. 어이구 엄청 크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304평입니다. 어이구야 진짜 크다. 감정가는 22억 3,800. 근데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10억 9,600. 야 너무 좋다 그렇죠? 20억짜리가 반까지 떨어져서 10억대까지 나왔는 물건이다. 물건 봅시다.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이구 이런 건물 주인이면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겠습니까? 봅시다. 실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 관리도 굉장히 잘 됐죠? 괜찮다. 어이구 약간 색깔은 그렇다 그쵸? 이런 모습의 물건이다. 이거 뭐지? 약간 숙박시설 같은 약간의 느낌도 있다 그쵸? 앞에 이제 분리수거하는 데도 있고 여기 이제 계량기다 그쵸? 계량기 이런 모습도 있다. 옥상의 모습이고 옥상도 나름 관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의 물건이고 이게 이제 현황도입니다. 현황도. 우리가 공부의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이다. 공부의 모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움터나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현황도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발급을 했는 걸 가지고 현황 그리고 공부의 모습이 비교를 꼭 하셔야 돼요. 똑같은지 틀린지. 요거는 뭐다? 현황의 모습이고 L배까지 있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한 층이 몇 개? 6개 호실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L배도 있고 계단도 있고 뭐 이런 모습이다. 이제 요건 도로죠. 도로를 끼고 있고 이런 모습의 건물이 올라가 있다. 여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에 요건 비교 매물이고 우리 본권 이런 모습이다. 여기가 입구의 모습이다. 주위에도 보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건물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주위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구나. 그래서 건물 주인들이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구나.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일반 공업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다. 뭔가 느낌 있다 그렇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도 근린생활시설이고 사용 승인일은 2008년 6월달이다. 1, 2층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 4층, 5층, 6층은 뭘로 되어 있다? 주택으로 되어 있다.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주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소 기준은 2008년 7월 10일이다. 2008년 7월 10일이고 그러면 2008년 7월 10일 이전에 전입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먼저 전입하신 분이 없네. 그렇죠? 없다. 현재까지는 없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목록상 건물은 원룸형 주택으로 1층에 3개 호실, 2층부터 6층까지는 6개 호실, 옥상에 주거 공간이 여부로 확인되지 않은 출입문이 2개 있다. 그러면 1층에 3개 호실, 2층부터 6층까지는 6개 호실이면 2, 3, 4, 5, 6 현재 확인되는 거는 33개의 호실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해서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다. 자, 우리가 이런 다가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내가 샀는데 매입을 했는데 공실이 생기면 어떨까요? 나도 맛이 가고 건물도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공실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입지를 꼭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에 방이 33개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집에 한 달에 45만 원, 50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을까? 살아가는 환경이 될까를 내가 꼭 뭐 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물건 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건이 여기인데 중요한 거는 앞에 뭐 있습니까? 삼성 SDS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본사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협력사 직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삼성전자 SDI 직원들 그리고 거의 1차 밴드, 2차 밴드 직원들이 저한테 매달 세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안정된 사람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불안한 사람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당연히 안정된 분들이 들어와야 내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삼성 SDS 직원들이라 그러면 나름 괜찮구나.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수익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월세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건 주위에 월세 매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은 500에 50, 300에 35만 원, 1000에 55만 원, 500에 50만 원, 300에 30만 원, 1000에 35만 원, 500에 35만 원. 왜 500에 35만 원도 있고 500에 30도 있고 1000에 45만 원 이렇게 있느냐 하면 모든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게. 이런 원룸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때는 다가구를 조사하실 때는 이 광고 나온 게 월세만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관리비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건물 주인이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금 문제 때문에. 소득세를 내가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500에 한 45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금액이었어요. 월세만. 35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35만 원짜리는 주인이 어르신이고 옛날부터 받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500에 35만 원 받고 있고 지금 조금 주인이 바뀌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관리비는 5만 원에서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비는 별도 수입이라 생각하고 그냥 45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으면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22억이고 최저가는 10억이고 매매 시세는 그냥 한 20억 정도 잡아놓을게요. 잡아놓고 총 보증금은 500만 원 곱하기 33개를 할게요. 그러면 1억 6,500이 되겠죠. 1억 6,500 그리고 45만 원 곱하기 33개 예상 입찰가는 뭐 한 13억 정도 잡아봅시다. 13억. 정액 금액은 한 3천만 원 잡아요. 이전 비용은 이게 상가주택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려고 하면 구청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의 이전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얼마에 매입하실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5억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상가 부분, 주택 부분을 별도로 계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보니까 한 4% 정도 나오더라고요. 4% 잡고 그리고 대출은 80% 잡고 연간 이자율은 5% 잡았을 때 보면 우리가 입찰 금액을 13억을 했을 때는 대출은 10억 4천이 되는 거고 연간 이자는 5,200만 원, 월 430만 원 정도의 납입이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는 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초기 자금은.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회수했을 때는 한 1억 4,700, 약 1억 5천만 원이 이 건물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그리고 한 달에 이자를 공제하면 얼마?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1,050만 원.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월급을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700만 원 받을 수 있고 3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때로는 자영업을 해서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물건을 하나 내가 낙찰받고 한 달에
이자를 공제하고 1,050만 원이라는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분만 상상해 보세요. 1분은 너무 길다. 10초만 상상하세요. 10초만.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이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 소득 외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이불킥도 할 수 있어요. 이불킥. 자다가도 너무 좋아서 이불킥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13억이라는 입찰가를 썼을 때는 이 정도의 뭐가 생긴다? 월세가 생기는 거고, 내가 16억이라는 입찰가를 썼을 때는 한 달에 95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내 자금이 3억 8천 정도가 처음에 있어야 되고 2억 1,900이라는 자금이 투자되었을 때 이 건물에 2억 1,900, 좀 전에 1억 5천이었죠. 그랬을 때 한 달에 얼마? 950, 한 100만 원 차이 난다. 10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가구 보면 요즘은 경쟁도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입찰자 수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낙찰가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4달 전에는 6.2% 정도에 받았어요. 6.2%. 근데 지금은 5%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지니까 이게 4%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4%? 그러면 내가 이거 돌려드릴게. 똑같은 16억인데도 좀 전에 950이었잖아. 근데 지금 얼마냐면 1,05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차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1년 안에는 분명히 이거는 4%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8%까지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 그러면. 요 분위기로만 간다 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16억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리가 5%일 때는 이게 950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금리가. 이렇게 수익형 물건은 금리에 따라서 수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매매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매매 가격도 살짝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대 심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똑같은 16억으로도 이자가 5%일 때는 950이었는데 이자율이 연 4% 되니까 지금 1,05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늘어나는 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요렇게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좋았다 이 말이야. 요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면 건물이 있는 거는 무조건 대장을 봐야 되는데 무슨 대장을 봐야 되겠어요?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을 꼭 보셔야 된다. 근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현재 위반 건축물 걸려 있습니다. 서울에는 위반 건축물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위반이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반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꼭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물건은 대지는 340평방미터고 연면적은 912평방미터다. 그래서 지상 6층 건물이고 가구수가 몇 개예요? 4가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다? 33개의 가구가 있다. 1층, 2층은 뭡니까? 소매점, 3층도 건생, 4층도 건생, 5층, 6층만 2가구에서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층부터 6층까지 건물 중에 1층부터 4층까지는 뭐다? 건생이다. 그리고 5층과 6층만 뭐다? 주택인데 이 주택조차도 어떻게 되었다? 2개 가구가 포진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건물인데 우리는 1층부터 6층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 층에 방이 2층부터 6층까지 한 층당 6개의 호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불법 대수선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쪼개기해서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놨다. 물론 이행강제금보다는 월세 수익이 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가구 그리고 상가주택들은 공통점이 받는 월세보다 이행강제금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들이 불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이행강제금이 현재 6천만 원 나옵니다. 6천만 원. 그런데 지금은 한 번을 부과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2번씩 부과한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에 뭐가 나온다? 이행 강제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물건 내가 낙찰 받으면 한 달에 이자 공제하고 월세 1,000만 원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1년에 2번씩 내가 받은 돈 그대로 수원시청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상가주택을 볼 때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불법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면을 세움터나 동사무소에서 도면을 꼭 떼보고 그 공부상의 서류와 현재 현황을 꼭 체크하셔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고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 월세 받아서 좋다고 생각했다가 받은 월세를 때로는 그 이상의 돈을 뭘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구 그냥 월세 받아서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제가 알려준 대로 꼭 현장 가서 답을 찾기 바라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고 이런 물건을 도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1억, 2억, 3억이라는 돈은 그동안 내가 나이가 50이라 그러면 50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이 있어야 내가 노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이런 물건 입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폐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50년을 헛고생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미움도 받을 수도 있고, 업신 얘기일 수도 있고, 주위에서 진짜 바보 같은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 하실 때는 꼭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TV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